안녕하세요, 노빵꾸입니다. 자, 오늘은 자전거를 타다 가장 많이 경험한 문제, 펑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빵꾸가 나게 되면 일단 굉장히 당황하게 되거든요. 와, 이제 어떻게 하지? 집까지 어떻게 끌고 가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또 라이딩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 잘 보셔서 라이딩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고의 흐름대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한번 알아가 볼까요? 자, 타이어가 가다가 푹 주저앉았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들을 저희가 오늘 다섯 가지를 꼽아서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자전거 튜브가 손상되었어요. 뭔가 튜브가 이렇게 이물질을 통해서 이게 푹 쑤셔서 이제 빵꾸가 나고 이런 경우들. 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 자전거 튜브를 손상시킨 원인부터 제거를 해야 돼요. 이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아무리 새 튜브를 고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오히려 또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튜브가 불량 아니야? 야, 얘네들 불량 팔았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유통하는 튜브 기준으로 불량률이 0.043% 미만이에요. 2,300개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실제 불량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나는 펑크는 대부분이 이물질이 타이어를 뚫고 들어가서 튜브를 손상시켜서 터지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타이어에 이물질이 박히게 되면 빠져나오기도 하는데, 자, 보시면 빠져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박혀서 빠져나오지 않은 채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물질을 확인하셔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제거해 주셔야 돼요. 제거하지 못하면 어차피 안쪽으로 이 뚫려 나와 있던 게, 뾰족한 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튜브가 또 다시 손상이 되고 또 터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틈 사이로요, 튜브가 밀려 나와요. 안으로 해서 튜브가 커지면 바깥으로 이쪽으로 밀려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주행하다가 여기를 살짝 건드리면 여기가 빵 하고 또 터질 수 있어요. 꼭 타이어 교체도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튜브가 그렇게 손상이 되면 많이들 하시려고 하는 게 이제 펑크 패치인데, 로드바이크는 펑크 패치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표면적이 작아서 잘 붙어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교체를 권장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요 밸브 결합의 문제인데, 밸브 결합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요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불량으로 대부분 이제 프레스 타입에서 발생을 하는데, 요 이제 우리가 바람 넣을 때 요 쌀알만한 볼트, 요거 이렇게 잠겨 있던 거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똑똑똑똑 눌러서 이제 바람을 넣으시잖아요. 펌프를 결착을 해서. 이게 근데 풀 때마다요, 조금씩 여기 밸브 코어가 풀려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되거든요. 요렇게 여기 살짝 풀려 있을 때 뽀글뽀글 그 사이로 바람이 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밸브 코어 툴로 밸브 코어를 이렇게 이렇게 꽉꽉 잠가 주시면 아주 결착이 잘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막히면 수도자재 테프론 테이프 한 바퀴 정도 감아서 이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밸브 코어는 왜 이게 불량으로 나오냐, 바람 넣다가 이게 되게 많이 손상이 돼요. 손상이 될 때 요거를 별도로 한 개를 가지고 계시면 이거 망가졌으니까 새로 그냥 요거 버리고 새 걸로 갖다 꽂아서 쓰면 튜브 교체 안 하시고도 그냥 계속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여 쓰게 만들었던 타입이니까 꼭 조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새거 상태의 튜브들이 대부분 이게 꽉 조여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받으시면 요거 한번 조여주시면 바람이 뽀글뽀글 안 새어나올 수 있으니까 꼭 불량이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요거 그냥 한 번만 잠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슈레더도 이 밸브 코어가 사실은 있어요. 코어가 있는데 우리가 프레스 타입만 이걸 돌려서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이걸 자꾸 건드려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슈레더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밸브 코어 툴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라이딩 중에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를 경계석이라고 치고요. 인도 보도블럭이에요. 여기 보도블럭이고, 우리가 이제 자전거예요. 자전거 타이어 바퀴예요. 이렇게 가다가 경계석을 딱 쳐요. 딱 치면 이게 눌리거든요. 눌리고 나면 이 부분이 비드인데, 비드 양쪽 면에 튜브가 이렇게 찝혀요. 이게 찝혀서 강한 압력을 이 경계석 면과 함께
눌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비드면이 철사인데 철사가 이렇게 꽉 집어요. 꽉 집게 되면 이 부분에 큰 압력이 가하면서 양쪽으로 터지게 되거든요. 두 군데가 터져요. 마치 뱀이 문 것처럼 터지는데 요거를 스네이크 바이트라 그래요. 요거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딱 한 가지, 라이딩 습관을 살짝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경계석이 있거나 혹은 장애물이 있다면 앞바퀴 드시거나 뒷바퀴 살짝 들어서 피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자, 네 번째 뭐냐면 장착을 하다가 생기는 실수예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 타이어 안에 튜브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 하실 때 잘 이제 미숙하셔서 실수를 하시는데 비드면은 이렇게 찝힌 채로 결착이 돼요. 네, 찝혀서 결착이 되면요, 이렇게 자 살짝 이렇게 찝혀요, 한쪽 면이. 그러면 여기는 빵빵하게 커졌는데 여기 바람이 잘 못 들어가거든요. 빵 하고 어느 순간에 터져요.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제 타이어 마사지 잘, 조물조물 마사지 잘 해주셔서 요 그런 펑크가, 갑작스러운 펑크가 나지 않도록 꼭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 요 림 테이프 문제예요. 이 림 테이프 문제가 굉장히 또 많아요. 근데 이 림 테이프는 바퀴를 지지하고 있던 스포크 살이 들어가는 그 홀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타이어를 벗겨내고 튜브를 벗겨내고 안에 그 한 막을 벗겨내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그거를 얘가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기존 림 테이프는 오래되거나 혹은 이제 사실 초기 상태의 것들은 저렴한 림 테이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쓰다 보면 밀려나가다 보면 옆으로 살짝 삐져나가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림의 날카로운 단면에 이제 푹 찝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로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어요. 잘 막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멍들을. 자, 여기 자료화면 보시면 림 테이프 구멍, 스포크 홀 보이시죠? 이 스포크 구멍들을 통해서 튜브가 밀려나서 터지는 거니까 꼭 그거를 단단한 테이프, 슈발베 하이프레셔 림 테이프로 막아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여러분, 바람이 빠지는 원인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튜브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내가 사용하는 자전거 타이어에 껴있는 이 튜브가 어떤 규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밸브 먼저 알아볼게요.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타는 자전거의 거의 모든 밸브 방식은 던롭이에요. 옛날에 뭐 이제 어른들이 무시고무다 막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무시고무 타입으로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개선이 된 던롭 밸브 방식이라서 이제 밸브 코어 방식으로 나왔어요. 밸브 코어가 이제 일체형, 무시고무 일체형으로 나왔거든요. 더 이상 이제 무시고무는 없어요, 여러분. 네. 이제 저희는 이제 판매하는 게 던롭 방식은 12인치 튜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프레스타 아니면 슈레더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던롭 밸브는 사실 사용 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바람이 잘 빠져요. 그 다음에 고압 유지가 어렵고 정확한 공기압으로 주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던롭 잘 안 써요. 자, 두 번째, 슈레더입니다. 슈레더는 진짜 많이 써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자전거보다는 자동차, 유모차, 오토바이, 킥보드 뭐 온갖 가지 탈 것들을 다 써요. 네, 왜 이걸 쓰냐? 얘는 높은 공기압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바람의 양이 많고 무거운 무게를 지탱할 때 이 밸브가 잘 지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전거에서는 사실 주로 이제 좀 미니벨로, 경량 바이크가 아닌 미니벨로나 일부 MTB, 전기 자전거 뭐 이렇게 많이 쓰고요. 로드 바이크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네, 로드 바이크에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 알려드릴게요. 자, 프레스타인데요. 프레스타는 로드 바이크에서 많이 써요. 얘는 왜 로드 바이크에서 많이 쓰냐면은 고압이 들어가서 많이 써요. 고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된 방식이거든요. 자, 일단 이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밸브 코어의 일체형, 얘는 일체형이고요. 얘는 분리형이에요. 분리형 두 가지로 나오는데 요렇게 보시면 요 밸브 코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얘를 교체해 줄 수 있어요. 분리형은. 근데 일체형은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버려야 돼요. 튜브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다 분리형만 쓰거든요. 분리형으로 쓰시고 밸브 코어를, 이번에 밸브 코어를 가지고 계시면 요거 바람 넣었다 뺐다 할 때 좀 이게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요 꼬다리가 잘 휘거든요. 요거 그러면 그냥 바꿔가지고 풀러가지고 버리고 새거 갖다 끼면 돼요. 쉽죠? 저희가 유통하는 모든 프레스타 튜브는 밸브 분리형이에요. 아시겠죠? 자, 공구로 잡을 때는 밸브 코어 툴이 사실 없다. 코어 툴이 없으면 여기 보시면 요 단면이, 이 면이요, 이렇게 일자 면이 있어요. 일자 면을 롱노즈 라디오 펜치 있죠? 그걸로 딱 잡아서 살짝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그대로 잘 잠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사실
밸브 코어 분리형 프레스타 방식의 모든 튜브들은 공장 출고 상태의 것들이 꽉 잠겨서 출고되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 그 밸브 연장을 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밸브 연장을 하시라고 요거를 정말 세게 조여놓진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벤치 가지고 살짝 돌려주시거나 우리 밸브 코어 툴을 가지고 살짝 돌려서 좀 단단하게 돌려서 잠궈 주시면 바람이 새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샌다 그러면 풀러낸 다음에 그 밸브 코어 이 기둥 부분에다가요 우리 수도자재 테프론 테이프 있죠, 그거 이렇게 한 바퀴만 감은 다음에 다시 끼워 주시면 아주 잘 결착이 될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밸브 자전거 튜브 밸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림 높이 확인하셨나요? 림 높이를 알아야 튜브 프레스타 밸브 길이를 선택할 수 있어요. 림에서 밸브가 최소 1.3cm 이상 튀어나와야 바람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기존 방식이 프레스타 타입이었다면 프레스타 타입의 밸브를, 슈레더 또는 덜롭 방식이었다면 슈레더 타입을 선택해주세요. 프레스타 밸브를 사용하던 휠에 슈레더 밸브를 끼우려고 한다면 밸브의 구멍이 작아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슈레더 혹은 덜롭 밸브를 사용하던 휠에 프레스타 밸브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밸브의 기둥과 구멍 사이 공간이 남아 튜브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튜브가 바람이 빠진 원인도 찾았고요. 튜브 밸브의 종류들도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차례예요. 튜브의 사이즈만 정하면 됩니다. 도대체 내 튜브의 사이즈는 뭐야?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은 요거 하나만 알면 너무 쉬워요. ETRTO라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제가 사이즈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타이어에 이렇게 써있는 숫자들을 찾으세요. 이 타이어 보면 꼭 이렇게 써있거든요. 음각이든 양각이든 프린트든 다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온 거는 26에 2.1이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타이어가 26인치 지름을 가진 타이어이고 타이어 폭 두께는요 요게 2.1인치라는 이야기예요. ETRTO는 이것을 우리 인치 단위는 사실 인치 단위 굉장히 넓은 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밀리미터 규격으로 바꿔주는 게 ETRTO거든요. 그래서 인치 표기법이 세세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를 표현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반팔티 사는데 미디움 M이라고 표기한 거를 가로 세로 실측해서 딱 표기해 준 것과 같아요. 그럼 굉장히 정확하겠죠. 그래서 26인치는 559mm로 표기가 되고요. 2.1인치는 54mm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내 타이어에는 54-55라고 무조건 써 있습니다. 자, 요 타이어 보시면 54-55라 써 있으시죠. 네, 54-55라 써 있는데 무조건 써 있어요. 모든 타이어 무조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두 자리 다시 세 자리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즈를 꼭 찾으세요. 사이즈를 찾고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대략적으로 ETRTO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타이어 폭 다시 타이어 지름이라고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타이어 지름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요거 절대 못 바꿔요. 왜냐면 불변은 휘슬의 고정 지름이니까요. 대신에 여기 들어가는 타이어의 폭은요 바꿔볼 수 있겠죠. 네, 여러 가지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들어간 튜브는요 더욱더 그 범위가 넓어요. 조금 불면 조금 늘어나고요, 많이 불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튜브는 절대값을 가진 모델이 없고요, 사용 가능한 공통 범위로 모델을 나눠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슈발베 SV13 튜브는요 40-559부터 62-559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자, 40mm부터 62mm까지의 모든 26인치 559 튜브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타이어는 아까 보셨던 요 타이어는 54-559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죠. SV13을요. 네, 여러분, 내 자전거에 사용 가능한 튜브를 모두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 자전거 펑크를 해결할 첫 번째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타이어의 규격에 맞는 튜브를 몇 가지 나열드릴 테니까 잘 선택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시정지 잠깐 하시고. 다음 편에는 타이어 사이즈를 찾는 방법과 내 휠셋이 뭔지 알아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클린처다, 튜브리스다, 튜블러다, 이런 게 뭔지 타이어 사이즈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오늘 튜브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혹시 이 영상 많이 유익하셨나요? 네.
저희가 준비한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영상이거든요. 굉장히 미흡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한테 보다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